체로키 지금 80주년 기념 모델 차량 시승하고 있고요.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지프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처음 선보인 게 92년도였고 이 차량은 이제 5세대의 부분 변경 차량인데 여기에서 또 80주년 기념 모델이 나온 거고요. 5세대 같은 경우는 14년에 첫선을 보였고 부분 변경이 있었던 거는 18년 4월에 국내 출시가 됐습니다. 80주년 기념 에디션 차량은 3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요. 이 차는 중형 SUV 세그먼트에 속해 있고 지프의 볼륨 모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주년 기념 모델은 특징은 이제 배지가 있고요. 공속 좀 열어보면은 이제 배지가 이렇게 있는데 윌리스 차량 있고요. 옆에 여기에는 8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외관에서는 이제 뭐 어둡게 이렇게 지금 색상을 입혀놨잖아요. 이제 딱 베젤이 입혀지게 보이네요. 이 사이드 미러 볼 때도 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기념 배지 붙어 있었네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됐네요. 외관에서도 이게 80주년 기념 모델이구나 알 수가 있게 이렇게 해뒀네요. 도시명 SUV라는 점을 체로키에 대해서 이제 제조사가 알리고 있는데 주행을 해보거나 했을 때는 역시나 그 오프로드에 특화된 지프 브랜드의 그 정체성은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딱 봐도 상당히 세련되고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18인치 휠인데 딱 적당한 크기로 보여지고요. 지프 차량 특징인 이쪽 사다리꼴 휠아치에서 그 오프로드 감성 느낄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날쌘 역동적인 창틀을 봤을 때도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한 부분 디자인적 특징 같고요. 뭐 따로 플라스틱을 이렇게 붙여놨네요. 어둡게 테일램프 외곽을 이렇게 검은색 하이그로시 소재 같은데 이런 걸로 이렇게 감싼 형태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새의 그런 형상을 많이 본딴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고요. 애정도 느껴집니다. 여러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이나 이런 테스트를 해볼 때도 그렇고 많은 신경을 쓴 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반사판 이쪽이고요. 여기 하단부도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또 입힌 것을 봤을 때 강인한 느낌, 젊은 느낌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쪽에 보면 밑에 이렇게 배기구 볼 수가 있고요. 이 편에 눌러서 여는 형태로 주유를 하게 되고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열지 않고 바로 주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더 조금 취재를 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에 있는 핸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크죠. 딱 봐도 각도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버튼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각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누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여기 누를 때는 불편합니다. 여기가 불편하고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캔슬 여기는 이렇게 누를 때 각도가 불편함이 딱 있습니다. 여기 살짝 쥐날 것 같은 손가락이 결국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닌 것 같고 불편함, 각도상 불편함이 있다는 거 설명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직경 자체는 뭐 적당한 편이고 소재 자체가 우선 좋아서 패드십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고 이 소재 느낌은 알루미늄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계기판에서 수동 조작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D모드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플러스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D모드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시야 잘 들어오고요. 크기는 뭐 적당합니다. 시동이 걸렸을 때는 여기 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닐 때는 오프가 뜨게 되고 각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보기 편한 게 있고요. 지도를 보고 싶다 미디어 상황에서 그때 여기 지도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이거 누가 볼까요? 근데 공간이 있는데 G7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딱 걸리고요. 여기 뭘 핸드폰 잘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컵홀더가 2개 있는데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 뭐 다 좋은데요. 근데 여기 기어브 뒤편에 있어서 여기가 뭐 이렇게 좀 큰 그 음료 같은 것을 두면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여기 뒤쪽보다는 귀여움 앞편에 두는 게 사실 좋거든요. 이 뒤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풋레스트 상당히 편안하고요. 공간도 잘 되어 있고 고무 소재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페달 이렇게 되어 있고, 페달 부분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스트레스나 피곤함이나 이런 거 상당히 적고, 제동력도 매우 사뿐하게 긴장감 느끼지 않으면서 제동을 거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차량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에 진입을 해보면은 도어 손잡이가 조금 높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제가 키가 180인데 문이 상당히 무겁고요. 안전을 위해서 무거워야 되고, 사이드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냥 키로 이렇게 돌리는 형태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스위치로 되면 좋겠네요. 탑승을 한번 해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공간이 넓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시트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주고 있고요. 이쪽에 좀 좁은 범위로 되어 있는데 너무 좁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은 좀 더 넓어서, 여기가 좀 넓었으면 좋겠네요. 좀 너무 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커터 글라스 이렇게 있고요. 6대4 폴딩이 되는데, 이쪽이 지금 눕힌 상태, 이쪽이 세운 상태.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지금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티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앉아보면은 확실히 한 단계를 눕히면은 확실히 편안하고요. 헤드레스트 2열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운전석을 제가 시트는 가장 낮췄고 제가 일반적으로 앉는 형태로 해놨는데, 시트를 가장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발공간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이 많이 파여져 있어서 가죽 소재 느낌이 상당히 좋고, 시트백에 이렇게 포켓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물망 아니고요. 이쪽에서 허리 각도를 한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순 상태인데 앉아보면은 눕히고 싶은 허리 각도 느껴지고, 헤드룸은 주먹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손바닥 한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무릎 공간은 뭐 여유가 있고요. 근데 허리를 눕히고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 한 단계 이렇게 눕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편안하고, 장거리 갈 때 이제 뭐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히 무릎 공간도 손바닥 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안 들어가고 한 손바닥 2개 정도? 눕혀도 그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그냥 바로 끼는 형태고요. 가운데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허리가 아플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 보통 앉을 텐데, 밑에 보면은 하단부에 조금 깔려있는 그런 높이라서 이 정도? 그래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송풍구 부분이 조금 많이 시트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앉기에 발공간이 조금 가운데 자리는 협소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밑에 여기에는 C타입, 그리고 여기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 총 2개, USB 총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 C타입 2개랑 밑에 USB 타입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램프로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 고무 소재로 역시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이런 500ml 생수병, 일반적인 생수병 넣으면은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소리도 안 나서 좋습니다. 이런 고무 소재가, 이런 거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제 80주년 기념 관련된 시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르면은 열리게 되고요.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중형세 부인데 누워보면은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 무릎이, 머리 지금 나가지 않게 했는데 무릎을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휠베이스는 조금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는데요, 타보면은 이렇게 시동을 걸고요. 지금 방금 막 시동 처음 걸었는데 9616 탔고, 그리고 연료 게이지를 봐보니까 지금 남은 주행거리가 473이네요 지금 아마 꽉 채워놨을 텐데, 이렇게 소리는 요란한데 가속감이 좋지는 않고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레드존은 61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조금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려져 오고, 조금 너무 이렇게 잘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실내에서 잘 막아주지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엔진 소리 자체가 좀 거칠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면이 조금 큽니다. 터널 같은 데 지날 때도 보면은 방음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엔진 소리 자체가 좀 터널을 갈 때도 그렇게 시끄럽다거나 방음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게 들지 않거든요. 방지턱 넘을 때 지금 오토인데 위아래 좀 출렁거리는 게 조금 위아래 높이가 조금 늦게 느껴지면서 가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그런 차량 특성을 볼 수가 있네요.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고가 높은 게 아니라 그 하부 높이가 높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교차로 돌 때도 살짝 그 묵직한 무거운 느낌은 있고요. 그거는 없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여성들은 살짝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회전교차로나 아니면 뭐 좌회전을 할 때나 살짝 핸들링에서 조금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오토 모드였고요. 그래서 날렵하게 이렇게 조금 급격한 곡선 상황이었는데 제가 속도를 내면서도 큰 불안감 없이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차체 자체는 조금 무겁긴 한데 핸들링 자체도 무겁긴 한데 날렵한 그런 움직임, 제동 부분이 상당히 만족감이 높고요. 높은 수준의 그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주행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동 부분이 매우 신뢰성 있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있고요. 페달 조작도 편안합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 지금 헤드램프 보시려면 화면이 조금 어둡습니다. 지금은 비슷한데 아무튼 이런 언덕 올라갈 때 보면은 묵직한 핸들 살짝 무거운 느낌은 있는데 올라갈 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지금 산길인데요. 오르막 듬직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듬직하게 산을 타는 느낌. 지금 차 지나갈 때 그 실내 공간의 정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짝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토에서 스포츠 모드로 넣었는데 그러면 ESC가 꺼지게 됩니다. ESC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고요. 차량의 그런 흐트러짐을 막아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확실히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빨리 확실히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오토에서도 시끄러웠는데 ORPM 지금 레드존 6100까지 올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좀 빨리 달려볼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이거 스포츠 모드 누가 쓸지 모르겠네요. 우선 출력이 높은 차도 아니고 이렇게 고속으로 타는 차도 아니고요. 이런 주행을 하게 되는데 박진감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스포츠 모드를 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노면 상황이 뭐 이런 도로거든요. 스노우로 바꿨고 스노우 여기서 느릿느릿하다는 거 아까 제가 한번 했고 그 샌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스노우보다 더 느려집니다. 제가 우선 느껴지는 건 그렇고 오프로드 페이지 보면은 드라이브 트레인 여기에 가보면 제가 각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기 조향 상황을 잘 따라와 주고 있고요. 이 각도 이렇게 보여지고 끝까지 이렇게 돌리면은 29도가 되네요. 이런 내리막 상황 정말 지프 브랜드 정말 듬직합니다. 정말 듬직하네요. 야간 헤드램프 상황 보려고 하는데 화면이 살짝 밝고요. LED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비춰주고 있네요. 지금 같은 공간 자주 와서 하고 있는데 오토홀드가 간단한 건가요?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체로키 지금 이 차량에는 반절 주행되고 편의 장비나 여러 부분에서 재질이나 이런 소재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훌륭한 면이 있는데
왜 오토홀더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오토홀더가 없다는 게 계속 생각이, 플렉스 소리 들어보면은 그 도심형 SUV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장시간 주행하거나 해도 스트레스 별로 없는 차고, 지금 뭐 22.5의 풍량 뭐 제일 약하게 했는데 오토 모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연비가 리셋을 했는데 지금 도심주행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정속주행 하는데 계속 7.1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안전보조 기능 중요한데요. 자동 비상 브레이크, 전방 충돌 경고, 경고만 하면 안되고 액티브까지 해주는 걸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차선 감지 경고, 보통으로 할 거냐 이런 내용 보이고요. 감도도 있습니다. 좀 중간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제가 시승을 한 거고, 강하게도 할 수 있고요. 측면 거리 경고, 경고음만 하겠다, 경고음하고 표시까지 하겠다, 이런 거 보이고, 전방 주차 센서랑 후방에 있는데 볼륨을 너무 시끄러우면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전방과 후방 볼륨 음이 다르고요. 그 다음 후방 주차 제동 할 때 어시스턴트 할 거냐, 당연히 해야겠죠. 패들 시프트를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사각지대 경고는 조명과 경고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언덕 밀림 방지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요. 반절 주행 가능합니다. 지금 터널에서 59의 속도인데 차선 흰색으로 들어왔고 활성화 대상되고요. 지금 저렇게 꺾어주는 거 보이시죠? 중앙유지 정도는 아니라서 크게 안정감은 없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쓸만한 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경보 소리까지 조금 나면 좋겠는데 지금 설정에서 만져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정참이 재출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지금 세트했고요. 핸들 손 대고 있고, 아직 지금 차선 유지 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3으로 달리니까 유지가 되네요. 지금 노란색으로 유지해주는 상황 뚜렷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뜨네요. 차선 이탈 감지됨,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 골프가 갑자기 빨리 달릴 때 버스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다른 데 솔직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ACC를 켜두고 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는 거예요. 보니까 거리 갑자기 급정지를 하니까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지를 가해주네요. 열선이 강약 있고 톰포시트도 강약 있고요. 톰포시트 있습니다. 열선은 그냥 한 단계로 있는데 야간 후진 상황인데요. 잘 보이긴 하는데 흐리멍텅한 화질 자체는 그대로고요. 잘 보이긴 합니다. 이 화면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손바닥 크기니까요. 근데 뭐 작다는 느낌까지는 안 듭니다. 그리고 각도는 이 정도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높이나 이제 거리감도 적당하고,